대중교통이 부족한 에코델타시티에 새 노선버스 에코누비버스가 도입됐습니다. 명지와 하단으로 가는 노선으로 대기 시간은 10분 정도 줄어듭니다. 첨단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패션 축제인 2025 페페 부산과 부산 패션위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부산 고등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회를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 평화공원에서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에코델타시티에 새 버스 노선 2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명지를 거쳐 국회도서관으로 또 하나는 하단역으로 가는 버스인데요. 버스 대기 시간이 1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를 지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1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입니다. 명지 방면으로 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30일 새 노선 2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를 누비는 버스, 에코누비버스입니다. 두 노선 모두 에코델타시티 내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 진목마을까지 같은 노선을 달린 뒤 8-1번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국회 부산도서관으로 15-1번은 하단역으로 향합니다. 바로 도서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기존에는 환승을 하거나 좀 많이 걸었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새로 도서관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생겼고 가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도입된 버스는 모두 6대로 노선별로 3대씩, 배차 간격은 30분에서 40분입니다. 기존 버스들과 비슷한 노선을 지나면서 버스 대기 시간을 10분가량 줄였습니다. 기존 노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8번하고 15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각각 거의 배차 간격이 한 35분, 40분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주로 많이 타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꽉꽉 차갑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또 유사한 노선을 넣어가지고 조금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가게 하게. 에코누비버스는 친환경 도시 에코델타시티에 맞게 전기차로 도입됐습니다. 요금은 마을버스와 같지만 차량은 기존 시내버스 수준인 42인승입니다. 승객분들은 기존에 운행하던 그 버스보다 훨씬 크고 좌석이 많다 보니까 훨씬 손님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더 안전하시고 편안하게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면허로 도입된 에코누비버스는 2029년까지 운행됩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입주 시기와 유입 세대 규모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첨단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패션 축제인 2025 페페 부산과 부산 패션위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최신 신제품과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명이 쏟아지고 런웨이를 따라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국내외 브랜드가 참여한 화려한 패션쇼로 페페 부산과 부산 패션위크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서가는 도시가 부산이고 그 중심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섬유 그리고 패션 이런 산업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출발점인 부산이 아닌가. 부산의 주력 산업인 신발과 섬유 패션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입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AI가 소비자 취향과 3D 스캔으로 자신의 발 모양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최적 디자인까지 제안해줍니다. 일반인들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제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버섯 균사체 기반의 비건 레더 소재 체험 부스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과 섬유, 패션 산업의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과 창의적인 패션들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페페부산은 380여 개 기업과 부수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AI와 친환경, 감성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 패션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부산이 글로벌 패션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번 주말 송도 해수욕장은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모합니다. 특히 올해 부산 고등어 축제엔 지난해 볼 수 없었던 신선한 고등어회도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고등어가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고등어의 등장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올해로 16회째 맞은 부산 고등어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작년에 그 더위로 인해서 많은 어종이 폐사해갖고 고등어회를 운영 못했는데 올해는 오시면 기름지고 고소한 고등어회를 마음껏 맛보실 수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는 개막 전부터 빈자리가 잘 보이질 않을 정도입니다. 고등어 구이는 대표 먹거리, 회는 특별 메뉴입니다. 부산 바다를 보면서 이 고등어 해안사발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어디 가서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케이블카 타고 가다가 보여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 어떠세요? 맛있어요. 제철이라 그런지 확실히 고등어가 맛있어요. 체험정 시장도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아트 퀴즈존과 포토박스, 고등어 전시관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데다 이처럼 할인 쿠폰까지 사용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주말 휴일에는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카약 타고 고등어 잡기와 맨손 잡기, 깜짝 경매도 열립니다. 서구청은 올해 이들 인기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스트릿 댄스와 슬리퍼 양궁 대회, 고등어 종이배 경주 등 경연 대회도 선보입니다. 한편 특별 행사로 1일엔 평생학습 축제가, 2일엔 남항대교 걷기 대회가 펼쳐져 송도 해수욕장 전체가 축제장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남구 평화공원이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원 곳곳이 형형색색의 국화로 채워지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노란 국화꽃이 평화공원 중앙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원은 마치 꽃물결이 출렁이는 듯 가을빛으로 단정히 물들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지구를 감싸는 솜과 새싹, 비상하는 갈매기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5, 6도의 바람과 파도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도 눈길을 끕니다. 가을 아닙니까? 가을을 느끼죠. 꽃하다, 국화는. 진짜는 어저께는가 그저께는 추웠는데 오늘은 진짜 꽃 한 개 맡으면서 좋네요. 여자 같네요. 할매도 여자 같네요.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국화길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국화 전시회에는 국화를 비롯해 형형색색의 40종, 18,000여 본의 꽃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국화축제를 하지만 올해는 더 다채롭고 좀 낮으면서 저희가 접근성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훨씬 풍요로운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와서 냄새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8일이 늘어난 오는 11월 16일까지 24일간 펼쳐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금정산이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는 31일 오후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재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산에는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 1,7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자연경관 70여 곳과 문화자원도 120여 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지난 2005년 시민사회 주도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11월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본부와 범어사, 부산시가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됐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영화의 전당 상상의 숲에서 시네마 팝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11월 9일까지 금, 토, 일요일마다 열리며 영화 속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영화 콘서트,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11월 8일에는 박찬욱 감독의 화제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상영 후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를 평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부산 워라벨 주간을 운영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워라벨 우수기업 시상과 일생활균형 포럼을 비롯해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영화 관람, 가족과 함께하는 요트 체험과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부산시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린 부산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10회 부산환경문화제가 11월 1일 오후 2시 사상 르네시대 야외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와 함께 감정골 문화놀이터에선 환경전시회가 열리고 2일에는 통일음악회가, 7일부터 9일까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명지 일원에선 제16회 겨울 철새맞이 행사도 개최됩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지역 순회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비키 순회 상영은 지난 7월 영화제 개막작을 비롯해 대표 상영작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북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 상영은 11월 1일엔 사상구 동서대학교에서, 8일엔 남구 CGV 대연에서 진행하고 12월 6일엔 강서 국회 부산도서관, 13일은 수영구 등 모두 9개 지역에서 열리며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강서구 약 400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습니다. 최근에는 강동동 일대 40만 평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부 심의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여기에는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부산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북측 강동동 일대입니다. 수십 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최근 강동동 약 40만 평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곳에는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바이오와 신소재, 전기, 전자 등 고부가가치 업종 기업들이 입주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산 산업체질 개선도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인근에는 대저 연구개발특구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계획돼 있어 시너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동동 그린벨트 해제는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개발 소식만 무성한 탓에 임대농들은 생계를 잃었습니다. 지금 8년차가 질리지되거든요. 말만 빨리 끄잡아 내놓고 사람들 전부 골목 다 들어요. 아니 내가 팔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그런 세금이 많이 감면되거든. 그러니까 비켜라 이래 하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지. 사소한 집수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마을 곳곳에는 그린벨트 해제 촉구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사업 계획 발표하고 나서 이거 그린벨트 다시 묶어보거든. 집을 새로 수리도 못하지, 새로 신축도 할 수 있는데 못하도록 하고, 토지도 묶기 보니까 땅값이 70만 원, 80만 원까지 하던기 지금 현시가가 50만 원도 안 하네. 주민들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 심의 통과를 반기면서도 해제 고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9,850억 원을 투입해 2028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사하구에는 6번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이 지정된 건데요.
하지만 6개 구군엔 아직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하구의 한 상가, 400제곱미터의 면적에 31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 상가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안 돼가지고 그 시장 쪽으로 재래시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일로 흡수되면 아무래도 좀 매상에도 좀 낮겠죠. 사하구는 지난해 3곳, 올해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가장 많습니다. 해운대구가 5곳, 동래와 금정구가 각각 4곳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 구군은 골목형 상점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사하구도 조례를 개정해 상인 동의율만 놔두고 건물주, 토지 소유주의 동의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좀 이거를 활성화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이제 논의는 하고 있는데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전국의 골목형 상점가는 1000여 곳이 넘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월 7곳에서 올해 34곳으로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전국 대비 지정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신모라 사거리에 새 육교가 들어섰습니다. 기존 2개 육교를 연결하는 Y자 육교로 어디로든 편하게 건널 수 있는데요. 또 인근에는 휠체어 전용 도로가 설치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았던 곳이라 보행 환경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백양터널과 바로 연결되는 사상구 신모라 사거리입니다. 북구와 납동대로로도 이어져 차량 통행은 사상구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 한가운데 새 육교가 개통됐습니다. 기존 2개 육교를 Y자형 육교로 연결해 어느 방향으로든 한 번에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육교를 오르내리고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고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경사로에서 차량 사고가 이어졌던 곳이어서 보행자 안전은 한층 개선됐습니다. 전에는 이래가 건너가가지고 이러고 이제는 요리 바르고 요리 내려가고 해서 좋아. 필리해. 좋아. 다리도 안 아프시겠네요. 좋아요. 그 아래로는 휠체어 전용 도로가 설치됐습니다. 바닥 턱이 사라졌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매끈한 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휠체어 전용 도로는 신모라 사거리에서 모라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약 800m로 전동 휠체어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없을 때는 막 중앙선으로 내려가고 찻길로 내려가고 그냥 막 중구난방이었어. 근데 이제 저 휠체어 전용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들이 차도로 안 가고 휠체어 전용 도로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지요. 사상구는 Y자형 육교에 32억 원, 휠체어 전용 도로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29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는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분식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간식인 매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튀김.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분식도 한식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분식도 한식이다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한식처럼 거의 모든 제품들은 수제로 원만한 걸 다 만들고 있고요. 떡볶이 양념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를 거예요. 야채가 70%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클린다벨이라고 해서 조미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분식도 한식이다. 그 남다른 철학을 담은 음식은 양념 하나도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건강한 분식의 탄생입니다. 맛 포인트는 그냥 건강한 감칠맛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김치도 숙성을 시키는 게 양파, 당근, 대파, 무, 마늘 요 정도로 들어가면 손님들이 그냥 드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숙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익숙한 맛이죠, 저희한테는. 가게를 차리기 전 제약회사에 근무했었던 김도원 대표. 사람을 좋아하고 요리를 사랑하는 그의 진심이 통해 어느새 많은 단골이 생겼습니다. 튀김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시고요. 예, 떡볶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안 들어가면 무를 넣어가지고 무말랭이를 넣어가지고 그에 뭐라 해야 되나 담백함이라 해야 되나 무의 단맛 있잖아요. 그게 나면서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있으면서도 그 깔끔한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특별한 분식의 맛을 더 널리 전달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밀키트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저희도 약간의 매출은 줄어들었었거든요. 때마침 경제진흥원에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비스에서 거기에서 밀키트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되면서 저희 가게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장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해 정성 하나로 손님들을 감동시킨 김도원 대표.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여기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상가사는 매번 망한다 했거든요. 그냥 망하는 자리 없고 너희가 뭘 해도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거의 4시간 자고 일했니까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저희 같은 분들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겠죠.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내가 수출 강남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수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